반갑습니다. 아르카나의 미스터 펄입니다. 이 한국이 카드 매니플레이션의 강국이지 않습니까? 이 카드 매니플레이션 강국이 되도록 이제 일조한 마술사죠. 바로 이 김현준 마술사님을 모셔놓고 오늘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술사 김현준입니다. 네. 미국 투어를 하다가 네. 미국 투어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회사 대표님께서 내일 모레 집에 가야 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네. 다음 주부터 일정이 싹 다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표 끊어주고 갑작스럽게 또 이제 입국을 했고 그 뒤에 있던 일정까지 싹 다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면 일루셔니스트 공연 자체가 아예 좀 취소가 된 거죠? 그렇죠. 지금 잡힌 거는 예정일은 10월이라고는 하는데 10월에 다시 이제 미국 투어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확실히는 모르죠. 그때 가봐야지 또 상황을 봐야 아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더 미국이 난리잖아요. 코로나로. 네, 그죠, 그죠. 그래서 제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30이니까 13살 때부터 했어요. 13살 때부터. 뭐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원래는 제가 이제 검도 학원을 다녔었어요. 네, 검도 학원을 다녔어서 검도 쪽으로 쭉 나가고 싶었어요. 사무라이가 되고 싶었죠. 그래서 검도를 열심히 해서 검도를 2단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검도를 같이 다니는 형이 마술을 그때 보여줬어요. 그때 제일 처음 봤던 마술이 이제 앰비셔스 루틴이었었는데 그때 세상에서 처음 마술을 본 거였는데요. 이제 너무 신기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형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다 이렇게 알려줬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마술에 관심이 가기 시작하고 조금 독학으로 마술을 배우다가 마술 학원도 다니고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비디오잖아요. 비디오 사서 또 이제 렉처 비디오도 보고 뭐 이러면서 마술 배웠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쭉 배우게 돼요. 되게 검도는 이제 끊었고요. 그 뒤로 검도는 이제 그만하게 됐고. 그만두고 네. 마술로. 와, 이거 되게 오래 하셨어요. 17년이나 하셨는지 몰랐네요. 네, 굉장히 오래됐죠. 그리고 지금 김현준 마술사님이 올해로 30이시고요. 네. 엄청 동안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직도 민증 검사합니다.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 비즈매직 아카데미. 비즈매직. 비즈매직 아카데미 7기 출신입니다. 비즈매직 아카데미를 다니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서울 매직 페스티벌이라고 하이서울 매직 페스티벌이라는 이제 마술 대회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마술 대회를 나가봐라 라고 그쪽 비즈매직 실장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액트가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할까? 그때 당시에 이제 2003년 피즘 영상에 이제 이은결 일루셔니스트님께서 하시는 그 영상을 보고 카드 매니플레이션을 해봐야겠다 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었죠. 그러고 이제 작품을 만들어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회를 나갔었는데 하이서울 매직 페스티벌 1회 때 중학교 2학년 때 나갔습니다. 그랬었는데 중2 때? 네. 그때 당시 1등이 홍준표 마술사였는데 제가 3등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나는 이게 맞구나. 내가 가야 될 길은 마술사고 내가 가야 될 길은 매니플레이터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계속 쭉 하신 거예요? 네, 그때부터 쭉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근데 보통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좀 다른 것도 손대고 싶고 막 그런 것도 좀 있잖아요. 상을 받기 전까지는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었어요. 검도를 했어도 뭐 검도 같은 것도 대회를 나간 적이 있었는데 뭐 예선 같은 것도 떨어지고 뭐 그랬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상이라는 걸 받아보고 이 길은 내 길이구나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대회를 나갈 때도 대회만큼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마술로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계속 카드 매니플레이션과 본래 매니플레이션 장르로 쭉 갔는데요. 그러니까 쇼를 진행하기 위해서 만들어둔 액트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매니플레이션 액트를 제외하고도. 네, 다른 액트는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뭐 대회나 이런 거에서는 내가 제일 잘하는 그렇죠. 매니플레이션을 그렇죠. 한다고요. 그래서 그 일루셔니스트를 포함해 모든 게스트나 페스티벌이나 뭐 이런 초청을 받을 때도 매니플레이션을 부르시는 이유도 그 이유가 아닐까. 네.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아, 그게 많이 질문해요? 네, 지금까지 한 3,250번 정도 받은 것 같은데. 아, 진짜요? 네, 거의 매번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공연 끝나면은 이제 네. 일루셔니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미팅 그레이드라고 해가지고 사인회 비슷한 포토 뭐 이런 걸 하는데 네. 관객분들이 항상 물어봐요. 몇 장 나오냐, 몇 벌 쓰냐, 네.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을 때 한 700장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액트 안에 700장 쓴다고요? 700장, 네네. 600장에서 700장. 700장이면 잠깐만 50장이 52장 그러면 10댁이 넘어가네. 그럼 이게 옷에 한 무리를 갖고 다니는 거야? 카드 파운틴까지 포함해서. 700장? 이게 그냥 많이 나온다고만 생각하고 있다가 이게 개수를 들으니까 느낌이 확 다르네. 네. 네. 지금 제가 처음 매니플레이션을 시작했을 때가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15살 때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머피 매니플레이션 카드만 쓰고 있어요. 아, 머피? 네. 머피 정품. 네, 정품 좋습니다. 네. 중요한 건 정품이에요. 중요한 건 정품입니다. 그런 게 좀 있어요. 이 머피 매니플레이션 카드가 금방 닳아요. 쉽게 이게 구부러지고 쉽게 좀 까져가지고 카드값이 좀 많이 들죠. 그럼 이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다른 카드랑 했을 때? 저는 아무래도 그 카드를 계속 쓰다 보니까 다른 카드로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해봐서 아예 시도도 안 해봤어요. 네. 그냥 온리. 네. 약간 저는 패닝덱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패닝덱은 조금 색깔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원래는 이제 공도 요즘 제가 파키니볼만 쓰고 있거든요. 파키니볼이 단종됐잖아요. 그죠, 이제 안 나오죠. 절대 못 구해요. 그거 진짜 절대 못 구하는데 제가 수배를 내려도 못 구하더라고요, 그거를. 근데 이제 공이라든지 사실 이제 많이 나왔잖아요. 그 매니플레이션 볼로 나온 것들이. 그렇죠. 근데 그것도 저한테 안 맞더라고요. 또. 근데 또 파키니볼도 오래 두면 이게 색이 바래요. 노란색, 흰색이 노란색. 떼타죠. 네, 떼타고 이게 좀 코팅도 벗겨지고. 그래가지고 공이랑 카드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좋은 카드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요즘 마사도 좋은 카드가 나오고 뭐 외국의 뭐 리앙셴 그 카드도 뭐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근데 다른 카드를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만들까 해봤자 머피 카드의 카피밖에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저는 구입해서 쓰기로 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 선택하면 이제 꽂히면 이걸로 쭉 가는 거.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머피 카드가 단종되지 않는 한은 쭉. 근데 이게 파킹은 좀 걱정이긴 하네요. 그거는 없어가지고. 네, 그거는 참 막막합니다. 제 아는 동생도 그 파키니 그 샵에서 주문을 했는데 5년이 지나도록 아직 못 받고 있어가지고 그 친구 포기했어요. 네, 공감합니다 그거. 네. 제가 다른 볼을 다 써봤는데 진짜 저랑 안 맞더라고요. 그게 못 쓰겠더라고요. 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럼 파키니랑 다른 볼과 이게 차이점이? 트릭적인 부분인데 말해주세요. 그냥 하고 저희가 안 되면 자를게요. 쉘이랑 공이랑 이게 파키니는 꽉 맞아가지고 같이 팜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다른 타 브랜드의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꽉 맞지가 않아요. 약간 헐겁구나. 네, 약간 좀 헐겁고 그리고 이게 파키니 같은 경우는 쉘이 공에 이렇게 끼워졌을 때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보통.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여줘도 멀리서 보면 티가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티가 안 나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만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너무 갭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만 보면은 약간 레고가 모자 쓰고 있듯이 레고 캐릭터에게 모자 얹혀 놓듯이 약간 저는 약간 그게 거슬리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그게 안 좋다는 얘기는 모르겠고 그리고 이 좀 손에 감기는 면이 조금 다릅니다. 약간 질감의 차이도 좀 있고. 질감의 차이가 가장 크죠. 이게 좀 있어요. 이게 카드 매니플레이션을 하면은 변수가 너무 많아요. 이게 나라마다 습도가 다르잖아요. 카드가 습기를 먹으면 특히 매니플레이션 카드는 더 얇기 때문에 텐션이 사라지고 이게 어느 나라
습도가 없는 나라 가면 제가 퍼펙트 프로덕션을 겁나 빨리 하는데 네. 습도가 있는 나라 가면 얘가 기어 나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항상 저는 제가 쓰는 카드를 따로 있고 쓰는 네. 카드 10덱을 따로 갖고 가고 스페어로 10덱을 또 따로 가져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쓰는 카드가 이게 너무 습기가 먹거나 데미지를 입었다 그럼 네. 바로 이 카드로 교체를 하죠. 네. 그러면 일루셔니스트 공연할 때 카드 진짜 많이 썼겠네요? 그렇죠. 근데 뭐 어차피 제가 사는 거 아니니까요. 막 그냥 막 쓰다가 네, 조금 데미지 입었다 싶으면 카드 좀 사주세요. 그러면 사줘. 첨부하면 바로 이렇게 네. 나와서.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저는 매니플레이션을 보여주게 되면 이게 약간 저글링 같은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네. 할 때마다 어려워요. 제가 일루셔니스트 공연을 거의 군대 제외하고 한 3, 4년을 했는데 네네. 거의 매일 공연을 했는데도 할 때마다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게 절대로 익숙해지지 않는군요. 그쵸. 약간 저글링 같은 거예요, 진짜로.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쉬고 계신데 네. 액트를 뭐 시간 날 때 돌려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돌리진 않고요. 그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쉰 지가 이제 한 달 됐기 때문에 저는 들어온 지 이제 한국에 온 지 지금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어요. 얼마 안 되셨군요. 네. 조금 넘었어요. 근데 저글링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손에 놓으면은 안 잡히기 때문에 그래도 감각을 잃지 않게 해서 스킬은 계속 연습하고는 있죠. 그냥 연습하는 건 똑같이 구두 신고 연미복 입고 음악 틀어놓고 그렇게는 안 하지만 지금은 잠깐의 휴가기 때문에 약간 즐기면서 그래도 감을 잃지 않기 위해 카드는 계속 만지고 있습니다. 네. 그냥 하는 네. 얘기로 하면은 네. 제 세계에 제가 제일 빠져서 네. 하는 것 같지 않나 라는 제가 액트에 몰입하는 게. 그냥 저는 무대에 올라가면 저의 세계에 빠지는 그게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그렇지 않나? 이 정도? 그러면 몰입을 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느낌일까요? 그러니까 그 제가 설정한 그 캐릭터에 네. 저를 입히는 거죠. 그 설정한 캐릭터라는 옷을 입고 또 그 설정한 캐릭터를 완벽하게 연기를 하는 거죠. 내면에 있는 연기라든지 뭐 어떤 거를. 그러면 그 순간만큼은 뭔가 이게 관객도 안 보이고 뭔가 제 자신에게만 딱 이렇게 몰두를. 그렇죠. 블랙스완이라는 영화 보면 막 그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예. 정신병 걸려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예. 약간 그런 게 조금 제가 좀 그렇지 않나. 알겠습니다. 내 마술사 중에서 제일 난 몰입을 잘한다. 라고 이렇게 다른 말씀해 거는 주셨습니다. 예민한 부분이라서. 예민한 부분 예민하지 않다면 얘기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질문인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조금 창작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굳이 잘하는 걸 찾자면 네네. 저는 공연을 잘하는 사람이지 뭔가를 창작하고 뭔가를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서 그걸 현실화하고 이런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땐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저한테는 이제 공연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 씨는 공평하지 않나. 근데 왜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루틴 보면 저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탁 펴진 상태에서 카드가 뻥뻥뻥 나오는 예. 이거는 그 김현주 말씀님의 오리지널. 오리지널입니다. 저거는 제가 딱 그래서 렉처에서도 보시면 현준 프로덕션이라고. 언베일 말씀이신 거죠? 내 거니까. 근데 이거 되게 저도 신기했거든요. 네. 이게 훅 나오는 게. 그러면 요거는 내가 새로운 걸 만들어 봐야지라고 이렇게 좀 맘먹고 만든 건지 아니면 이렇게가 되네? 하면서 만든 건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후자에 가깝죠. 이렇게가 아하. 되네가 돼서 그때 당시에 같이 마술하던 형들이 있었는데 네네. 뭐 그때 당시 마술하던 형들이랑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고 뭐 될 것 같은데 그러고 제가 이제 해본 거죠. 이게 되네? 그러고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우연히 이렇게 만들게 돼가지고. 우연히 이런 현상을 이렇게 펴서 이렇게 나오면 너무 신기하겠다 이렇게 만들진 않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고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오도블을 더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되게 신기한 걸 네. 말씀하셨네요.
제가 피즘에서 수상을 했을 때가 2012년도니까 네, 2012년 블랙풀 네, 피즘이었죠. 블랙풀 피즘에서 때가 제가 23살인가 그랬을 거예요. 22살인가 3살인가 어쨌든 2살인가 3살인가 그러는데 그때 당시는 뭐 남들과 좀 달라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양면성을 보여주고 싶었죠. 뭐 양면성이요? 네. 어떤 분들은 느린 마술만 하면 느린 마술만 쭉 하고 빠른 마술만 하면 빠른 마술만 쭉 하잖아요. 근데 네. 저는 두 가지 파트로 나눴죠. 처음에는 빠른 파트로 하고 두 번째 파트는 보렉트로 느린 파트로 하고 이렇게 해서 양면성을 난 둘 다 보여줄 수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죠. 네. 약간 그런 거 액팅으로 약간 좀 차별화를 좀 네, 꾀했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게 된 걸까요? 사실 그냥 하다 보니까 얻은 건데 솔직하게 말해서 뭐 이게 크게 뭐 포장하고 싶진 않고요. 이제 그냥 하다 보니까 이 음악이 좋아서 해봤는데 여기에 맞고 이 음악이 좋아서 해봤는데 저기에 맞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면성이 돼두고 그러면 첫 번째 파트와 두 번째 파트에 아예 큰 차이를 둬야겠다. 그때 이제 생각은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네. 저 그런 시각으로 또 생각해보진 않았네요. 아하. 블랙풀 피즘에서 3등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종이 한 장 차이로. 예. 종이 한 장 차이요? 1점 차이로 제가 1점 차이였어요? 1점 차였어요. 그때 2등이 그때 이상이 이제 루카스 맞았어요. 이성환 선생님. 네네네. 1점 차이로 그렇게 바뀐 거였어요? 네. 그러면 제가 사실 이 질문이 뭐였냐면 이렇게 3등을 하셨을 때 기쁨이 컸는지 아쉬움이 컸는지 였는데 이게 지금 뭐 들어보니까 아쉬움이 좀 더 컸겠군요. 지금 한 8년이 지났죠? 그쵸? 그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건데 제가 자리가 2층이었어요. 네. 전 상을 받을 것 같아서 1층으로 내려와 있었어요. 1층 구석에서 3등은 부르지 말아라. 왜냐면 1등이 일단 요즘 마을 싼 건 알고 있었으니까. 예, 알고 있었고. 파이널리스트에 올라갔다는 네, 걸 알고 네, 있는데 3등에만 부르지 마라. 3등 김현준. 그래서 기쁘다. 그래서 당연히 기쁘게 받았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상이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정말 영광스러운 상이었고 받을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래도 조금 있죠. 조금. 네. 조금 그래서 한 번 더 나갈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 이제 그만 나가려고. 그거로 그래요? 대회로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 크군요. 엄청 그죠. 제가 또 그리고 성격이 좀 예민한 편이라서 좀 신경 쓰는 일이 있으면 굉장히 예민해져서 이제는 그만하고 싶더라고요. 물론 상을 받거나 대회에서 상을 받거나 뭐 어디 게스트를 불려가거나 그럴 때는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았는데 이제 나이가 좀 이제 많이 들진 않았지만 좀 들어가면서 이제는 조금 대회 쪽으로는 안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피즘이 제일 그랬었죠.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경쟁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쟁쟁한 매니플레이션 경쟁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죠. 지금 와서 말하지만 저희가 굉장히 어렸잖아요. 그때 당시에 뭐 요즘 마을사라든지 다 20대 초반이었어요. 다 20대 초반이었으니까 저희끼리 막 기싸움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는 몰랐겠지만 어린 마음에도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휘즘이 제일 프레셔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게 어떤 내가 대회에 나갔는데 라인업 보니까 이건 내가 1등이네. 좀 편하게 해도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던 대회도 있었나요? 그랬던 대회는 없는 것 같아요. 대회마다 항상 이제 긴장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방심했던 대회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언제나. 네, 방심했던 대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피즘을 2009년에 19살 때 나갔을 때랑 2012년도에 나갔을 때랑 그리고 피즘의 상을 못 받았을 때와 받았을 때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2009년도에는 출전을 했지만 수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많은 국제 마술 대회라든지 매직 페스티벌에 초청이 되었고 3년간 공연을 하면서 그 다음에
2012년도에 블랙홀 피즘을 다시 참가를 해서 매니플레이션 부분에서 수상을 했는데 네. 수상을 한 이후로부터 슬럼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아, 수상을 하고 나서요? 네, 오히려 수상을 하고 나서 슬럼프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상을 하고 나서 내가 생각했던 수상을 한 이후의 세계와 제가 수상하기 전의 세계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아, 별 차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피즘 그때부터 생각이 든 게 피즘에서 수상을 하는 게 그냥 나의 욕심이었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히려 러브콜을 2009년에 상을 못 받았을 때 더 많이 받았고 더 뭐 유럽을 많이 돌면서 공연을 했었는데 이제 수상을 하고 나니까 집에 오는 비행기를 타고 다시 집에 와가지고 TV 보면서 앉아 있었는데 멍하니 앉아있어 TV를 보다가 왜 똑같지? 왜 상을 받기 전과 월드 챔피언십에서 상을 받기 전과 후가 나의 생활이 똑같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이걸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허탈한 감정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저보다 나이 많은 마술사분들께서 휘즘을 나가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휘즘을 2번 나갔고 그리고 한 번은 상을 받았고 한 번 상을 받지 못했던 입장에서 네. 굳이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를 말씀드리자면 휘즘을 끝난 이후를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휘즘에서 1등을 하던 2등을 하던 3등을 하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수상을 한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생각을 해놔야 됩니다. 왜냐면 휘즘이라는 숙제가 없어져 버리면 뭘 해야 될지 이제 목적을 잃게 되니까. 저는 지금까지 마술을 하면서 휘즘에서 상을 받으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만 달려왔고 휘즘에서 상을 받았는데 상을 받고 나니까 이제 숙제가 없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이 허탈감과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슬럼프가 크게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마술을 안 했었어요. 그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기만 하고 그러다가 이제 디 일루셔니스트라는 팀에 참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슬럼프를 없애고 이제 이게 내가 꿈꿔왔던 공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피즘에서 상을 받았고 트로피를 갖고 있는 이 모습이 내가 원했던 나의 이상이고 나의 꿈이 아니고 좋은 무대에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공연을 하는 게 나의 이상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후배들한테 말할 때는 휘즘은 너가 너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계단이다. 휘즘을 꿈으로 두면 휘즘이 끝난 이후에 박탈감이 심하게 될 거니까 휘즘을 발판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너 꿈을 생각을 해라. 그 다음에 너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이고 그 다음에 너가 이루어내고 싶은 게 무엇인지 휘즘으로 인해 이뤄내고 싶은 게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계속 해봐라 라고 저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즘에 우승하면 이제 피즘이 알아서 다 해서 내 인생이 피고 이런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경력 한 줄. 이 경력 한 줄을 추가해서 네가 실질적으로 뭘 하고 싶은지를 고민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사실 이제 그런 환상이 있잖아요. 다들 피즘 하면 러브콜 엄청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해외 투어 하면서 또 엄청 벌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겠다. 했는데 그거는 아니고 결국 나의 노력과 이제 또 나의 그런 다른 여러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되는 거. 그렇죠. 그리고 휘즘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그 가장 큰 대회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발표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작품을 만들었으면 솔직히 이 작품을 어디다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잖아요. 네. 나만의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 작품을 어떻게 보여주지? 근데 유튜브로 보여주면은 계속해서 봐서 그 마술이라는 게 계속해서 보면은 환상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죠. 휘즘이라는 무대에 가면은 정말 많은 관계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 컨벤션 관계자들. 컨벤션 플러스 공연, 페스티벌 관계자들이 심지어 디 일루셔니스트에 계신 분들도 온 적이 있습니다. 2019년에 언제였죠? 그 한국 휘즘이? 2018년. 2018년에도 왔었고 휘즘 리미니에서도 왔었습니다. 휘즘은 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은 제가 봤을 땐 두 번째라고 생각이 들고 가장
나를 보여줄 수 있는, 나 자체를 보여줄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보여줄 수 있는 발표회 같은 거라고. 홍보수단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마음이 편합니다. 상에 연연하지 않아도. 네. 실제로도 디일루셔니스트 관계자들이 픽업해간 사람들은 수상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수상자가. 네, 퀴즈 준비하시는 분들 이거는 진짜 좀 고민하시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뭐 순위 당연히 이제 순위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또 나를 알릴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해가시면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은데요, 이거. 네. 일단 그 전에 먼저 얘기를 하자면 저는 제가 제일 가장 좋아하는 이제 매니플레이션을 하는 마술사는 지금은 돌아가신 마카텐도를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네네. 뭐 정통 매니플레이션이다 정통 매니플레이션이 아니다를 따지기는 그렇지만 지금 뭐 대회 나오는 마술사님들을 보면 그전에는 없었던 기술을 많이 쓰시잖아요. 네네. 그전에는 없었던 기믹을 만들어서 그전에는 없었던 효과를 보여주는데 저는 그거 보고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매니플레이션만 10년을 넘게 하고 있고 매니플레이션에 더 이상은 오리지널이 나오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한때는 했었는데 네네네. 지금은 생각지도 못하는 효과들이 비주얼한 효과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는 굉장히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노래가 좋다고 해서 옛날에 뭐 퀸이나 마이클 잭슨이 불렀던 노래가 안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이클 잭슨의 노래를 듣는 사람은 지금도 듣고 하지만 현대의 노래를 듣는 사람은 지금 그 현대의 노래를 듣고 뭐 둘 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마이클 잭슨의 노래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네, 좀 더 그런 매니플레이션적인 매니플레이션을 좋아한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여기서 약간 좀 직접적으로 질문을 할게요. 일단 뭐 예를 들면 뭐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지만 네네네네. 클로즈업 마술사를 예를 들자면 뭐 네. 저도 클로즈업 하니까 클로즈업 봐주시는 분들 중에서 블랙아트 싫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에이 이거 뭐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도 없는데 이게 뭐 클로즈업이냐면서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스테이지도 보면 약간 매니플레이션이 이 와이어라고 해야 되나? 이 스레드, 인비지블 스레드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그렇죠. 스레드. 하는 스타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점점 손기술의 영역을 좀 벗어났다 그래야 되나요? 기믹 형태가 많아지고. 약간 실뜨기 같은. 네. 그래서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정통으로 이제 손기술 위주로 하신 분 네. 입장에서는 그게 약간 좀 못마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생각이 많이 열린 것 같아요. 그래 왜냐하면은 대중들이 좋아하고 네. 그들이 인정받는 이유는 반드시 있기 때문에 아하. 그들의 클로즈업이나 그들의 매니플레이션도 그들의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하려고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지금은. 아하. 이게 사실 매니플레이션이라는 장르 자체가 네. 카메라, HD 카메라로 담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장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HD 카메라로 담았을 때 클로즈업 하면은 솔직히 삐져나온 거 다 보이고 그쵸. 삐져나온 거 다 보이고 뭐 슬로우를 살짝만 걸어도 피벗하는 거 다 보이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근데 연습할 때 최대한 피벗이 안 보이고 최대한 뭐가 안 보이게끔 카메라를 세워놓고 찍은 다음에 슬로우로 보고 그런 걸 다 잡아낸 적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한 적도 있는데 그래도 매니플레이션이랑 장르는 제가 봤을 때는 TV에서는 HD TV에서는 쉽지 않은 장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블랙아트적인 부분도 그렇고 돌려보거나 진짜 느리게 해서 늘리면 그럼 다 보이죠. 안 잡히는 마술이 없으니까 TV는 조금 힘들지 않나. 근데 허물고 올라갈 수 있어야죠. 네. 마술사들의 잘못도 있는 거죠. 만약에 그 TV 카메라에 당한다면 그거는 마술사의 잘못도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때 방송 나와서 매니플레이션 하셨을 때 뭐 어떤 그런 데뷔를 한 게 있었을까요? 제가 20살 때 이은결 일루셔니스트님이랑 네. SBS 스타킹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네. SBS 스타킹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은결 선배님께서 이제 보더니
이제 다 보인다고 다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은결 선배님이 같이 편집실에 가가지고 이제 같이 편집을 하셨어요. 저랑 은결 선배님 편집자분이랑 같이 편집을 이 부분을 이렇게 지워주세요 이렇게 오더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때 느꼈습니다. 아, 이 부분은 이렇게 고쳐야 되고 카메라에 안 잡히려면 이 트릭이 안 잡히려면 이 부분은 이렇게 고쳐야 되는구나. 여기서 이 부분은 내가 잘못한 거구나. 이런 부분이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2009년 베이징 피즘에 출전을 했었는데 그때가 19살이었습니다. 19살 때 베이징 피즘에 출전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4등을 했었습니다. 4등을 했었는데 그랑캬바레에서 이제 모닉이라는 여성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프로듀서세요. 그분께서 이제 나 그랑캬바레 관계자인데 너 방송 나올래? 이렇게 물어보셔서 너무 좋다고 나갔죠.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이 지나고 제가 피즘에 다시 참가를 하고 2012년에 다시 참가를 했는데 그때 또 만났어요. 그분을 또 만났는데 많이 바뀌었구나. 또 나와라. 그래가지고 메일 주고받다가 이제 나가게 된 겁니다. 네. 그렇게 또 인연이 돼가지고 네. 두 번이 나왔군요. 처음에 이제 딜루션이라는 공연이 만들어졌을 때 와 진짜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요즘 마술사가 처음으로 들어갔죠. 네. 아시아인으로 처음으로 들어갔었는데 그때 보고 아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페이스북 메시지로 모르는 사람이 나 딜루셔니스트 관계자인데 너를 섭외하고 싶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페이스북 메시지로. 그래가지고 이거 장난이구나. 처음에 장난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 그래 내 메일 이건데 메일 주소 이거고 내 전화번호 이건데 전화를 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전화를 하더라고요. 나 일루셔니스트의 무엇을 담당하는 누군데 널 섭외하고 싶다. 우리 처음 공연은 터키인데 터키에서 한 몇 주간 공연을 할 거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공연을 하게 될 건데 그래서 계약서를 보내주더라고. 와 이거 진짜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 포스터 있잖아요. 그 삼각 포스터 거기 가나 그랬더니 사진을 찍으러 오래요. 사진을 찍으러 LA로 오라 그러더라고요. 사진 찍으러.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것도 당일치기야. 사진만 찍고 다시 돌아오는. 진짜 사진만 찍고 돌아오는. 네, 진짜로. 와. 그래서 아니 내가 이게 비행기표를 받고 이 당일로 이게 갔다가 오는 건가? 그런데 아침에 갔다가 사진 찍고 저녁 비행기 타고 왔어요. 미국을. 제주도도 아니고. 근데 사진을 찍고 왔는데 와 나 진짜 일루셔니스트에 참가를 하는구나. 근데 그러고 있다가 며칠 뒤에 이제 제가 삼각부도 포스터에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진짜 내가 꿈을 이뤘구나. 이제 디 일루셔니스트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태양의 서커스에 인수가 되면서 더 커졌습니다. 뭐 태양의 서커스라고 하면은 뭐 세계 최대 이제 공연 기획사 같은 거거든요. 거기에 디 일루셔니스트 공연이 정식적으로 태양의 서커스 공연이 됐습니다. 뭐 태양의 서커스라고 하면은 뭐 카쇼, 오쇼, 뭐 르레브, 뭐 퀴담, 뭐 많은 것들이 있죠. 그 중에서 디 일루셔니스트도 이제 인수가 된 건데 이제 공연이 많아지면서 그리고 또 이제 투어가 많아지면서 특히 미국 투어 있잖아요. 미국 투어 정말 힘들어요. 일주일이면은 한 4-5번의 공연장을 옮겨 다녀요. 그러니까 잠을 버스에서 자야 됩니다. 침대 버스가 있는데 침대 버스를 열면 약간 캠핑카 같이 생겼는데 이 캠핑카에 3층으로 침대가 돼 있어요. 그럼 거기 서랍장처럼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공연장 다 왔어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요. 그러고 호텔 가서 씻고 머리하고 화장하고 공연을 해요. 그러고 그다음에 다시 이게 패킹하고 그날은 뭐 호텔에 자거나 하는데 먼 지역을 이동할 때는 비행기도 탑니다. 뭐 그런 것도 뭐 쉽지 않고 그리고 솔직히 이제 한 번은 6개월을 리노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리노라는 도시에서 6개월 동안 거기 한 곳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리노라고 하면 이제 작은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네. 도시인데요. 거기서 6개월 동안 공연을 하면서 일상이 공연하고 집 와서 게임하고 TV 보고 자고 헬스하다가 공연하고. 근데 공연을 하고 나서 그 수백 명 앞에서 수천 명에서 공연을 하고 나서 집에 와서 있을 때 어느 순간 이제 공허함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나랑 다 피부색도 다르고 네. 나랑 말하는 것도 다 다르고 나는 공연을 로봇처럼 하고 와서 집에 와가지고 이 게임으로 이 공허함을 푸는구나. 근데 내 옆엔 아무도 없고 다음날 또 공연을 하려고 대기실에 가면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그 엄청난 환호를 받고 호텔에 가서 잠을 청할 때면 굉장히 공허함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병이 생겼습니다. 이제 공황장애가 생겼었는데 그때. 그래요? 그때 공황장애가 심하게 생겨가지고 처음에는 가슴이 너무 아프길래 이제 어떤 병에 걸렸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옛날에는 좀 담배를 많이 폈었는데 지금 담배도 끊은 지가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가거든요. 네. 저는 처음에 가슴이 너무 아프길래 이게 담배 때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유가 없으니까.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미국 응급실에 가가지고 막 CT 찍고 막 피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다 했는데 폐에도 아무 이상이 없고 피 검사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막 집에 오면 오바이트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가 잘못됐는데 미국 의료진이 안 좋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미국에 뭔가 의료가 잘못됐나 보다. 난 분명히 아픈데. 근데 그때 공연을 한 달 남았을 때였거든요. 네. 한 달 동안 어떻게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공연만 하고 집에 와서 자고 공연만 하고 집에 와서 자고 이 생활을 한 달 동안 반복을 하다가 한국 오는 비행기에서 그때는 공황장애인지 몰랐죠. 네. 비행기에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튜어디스한테 가가지고 제가 지금 숨이 안 쉬어지는데 죽을 것 같다라고 기어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스튜어디스 분이 놀라면서 이제 그 산소호흡기를 주시더라고요. 산소호흡기를 꼈는데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막 숨은 못 쉬겠고 산소호흡기가 미치겠는 거예요. 막 그런 사람에 막 승무원들이 막 이제 마사지도 해주고 막 옆에서 막 괜찮다고 막 해주고 저는 의문을 모르겠고 나는 뭔가 병에 걸렸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고 이제 한국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다행히 도착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도 모든 검사를 싹 다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그래서 이건 정신적인 문제니까 정신과를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정신과를 갔더니 공황장애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공황장애를 치료한 지가 한 7, 8개월 정도 됐습니다. 7, 8개월 정도 공황장애를 치료하고 있는데 또 약물 치료랑 또 상담 치료를 이제 병행하다 보니까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 다음 투어는 그래도 무리 없이 잘 하기는 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제가 유호진 마사님 인터뷰할 때도 좀 그런 비슷한 얘기 또 하셔가지고 그때도 그게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고 간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심지어. 그 에이전시 해주시는 분한테 연락을 했는데 그 에이전시랑 얘기가 잘 돼가지고 다시 또 참고 해서 이제 좀 그걸 잘 극복해서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만 느끼는 게 아니었구나. 저는 지금 처음 들었어요. 제가 호진이랑 요즘 마사랑 되게 가까운데 호진이도 그랬구나. 저 입장을 먼저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운이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일루셔니스트를 겨냥해서 액트를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일루셔니스트 사장님의 취향 저격을 하려고 액트를 바꾼 적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 대표님께서 너무 저를 좋아하시니까 어떻게 발탁이 된 건데 아직도 대표님 취향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액트를 좋아하고 어떤 액트를 안 좋아하는지 가늠이 안 가더라고요. 가끔 이제 뭐 새로운 그 일루셔니스트 멤버가 들어오면 저런 취향이셨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하면 딱 들어갈 거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루셔니스트의 오디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게 경쟁률이 3,000대 1이라 그러더라고요. 세다. 3,000대 1이어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잘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냥 대중들이 좋아하고 마술사들도 좋아하고 대중도 좋아하고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좋아해요. 비주얼적인 거. 그런 것도 좋아하고 잘생겨야 된다. 잘생겨야 된다는 아니지만 잘생기면 좋다. 아니 사실 근데 그래도 제가 말해서- 잘생겼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 잘생겼잖아요. 네. 이건 부정합니다. 이거 아니야. 이건 겸손이라고 말하면 안 돼. 이거. 그런 거 있잖아요. 나우 유심이라는 영화에 보면 네. 막 마술사들이 진짜 멋있게 나오잖아요. 네. 약간 그런 이미지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좀 태가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간 그런 이미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팬레터도 실제로 몇 번 받았고 오. 저 보러 자주 오는 사람도 있고 이 투어를 하는데도 네, 투어를 하는데 따라와가지고. 거기 따라오는 사람도 있어요. 야. 네,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팬덤이 생기긴 생깁니다. 근데 많지는 않죠. 이거는 좀 부가적인 얘기인데 좀 우리 K-팝이 좀 유명하잖아요, 네네네.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 저보다는 동생이지만 우리 BTS 형님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요. 같은 약간. 네. 제가 진짜 이미지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BTS의 그분들 때문에 이 K-팝의 이미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한국의 이미지가 좀 좋군요. 기본적으로 무대에서는 한국인들을 좋아하시더라고요. BTS가 또 마술계에 또 이렇게 일조를 감사합니다, 해서. BTS. 이 자리를 빌어서.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는 남들과는 다른 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뭔가 마술사지만 트릭적인 부분이 아닌 다른 걸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외국 멋있는 아저씨가 수염 기른 아저씨가 불 먹고 이런 퍼포먼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직접 메일을 보냈었어요. 나 한국에서 이런 사람인데 월드 챔피언십에서 상 받은 누군데 당신의 퍼포먼스가 너무 좋습니다. 당신의 퍼포먼스를 따라 해도 되겠습니까?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라고 연락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호주 분이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이 스틱을 파니까 그거 사서 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틱을 구입을 했죠. 근데 스틱이 집에 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불을 붙여보니까 이게 너무 크더라고요, 불이. 이게 좀 위험할 정도로. 이걸 입에 넣는 게 맞나? 이거 잘못 온 것 같다, 이거. 이거를 입에 넣는 용이 아니라 이건 돌리는 용에 그게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확인했는데 진짜 무는 부위가 이만해요. 입에 들어가는 부위가 이만해서 입에 꽉 차요. 그래서 근데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고 렉처 같은 것도 찾아보기 쉽지 않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 사람이 렉처를 내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 사람 공연을 보고 그냥 무작정 따라했어요. 무작정 따라해가지고 엄청 많이 뒤도 다치고 여기도 화상 있고 제가 그때 당시에 집에서 연습했는데 집 위에 천장도 다 이제 그을리고 진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등짝 스매시도 맞았었어요. 저는 그거 보고 보통 이게 불 먹고 하면 네. 약간 좀 봉순 서커스 이런 느낌 좀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약간 그랬는데 하시는 거 방송에서 하시는 거 이렇게 봤는데 되게 멋있게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네, 감사합니다. 이게 되게 좀 깐진하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 이거 파이어 이팅 관련 뭐 세미나라든가 뭐 렉처라든가 이런 거 내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세미나 그때 워크숍은 한 번 했었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게 불을 이용하는 거고 또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렉처를 냈다가 그걸 동영상을 보고 따라 하시면 다칠 수가 있어요. 네. 파이어 히팅이 몸에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요? 제가 느낀 바로 몸에 너무 안 좋습니다. 이게 라이터 기름을 연료로 쓰는데 입에 넣으면은 트름하면은 이제 라이터 기름 냄새가 하루 종일 나요. 그리고 가스 같은 게 몸에 그렇죠. 들어가요. 몸이 안 좋아진다는 게 느껴져요. 그게. 그래서 약간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렉처도 내면 좋긴 한데 뭐 그거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개인 교수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세요. 일단은 그때가 제가 피즘에서 수상을 하고였을 때였는데요. 제가 만든 트릭이나 기술에 대해서 뭐 되게 숨겨왔고 나만 갖고 싶고 그랬던
시절이었습니다. 대회를 나갈 때, 피즘 나갈 때. 근데 피즘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피즘에서 수상을 하고 나서 큰 공허함이 있었을 때, 네. 그러고 나서 일루셔니스트 들어가면서 이 슬럼프를 이겨내고 있었을 때 그런 시기에서 나라는 사람이 만든 거를 더 이제 오픈할 기회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렉처를 내야겠더라고요. 그때 당시 한참 한국 마술사분들이 렉처를 많이 냈을 때였는데 저도 그래서 이거는 내가 냈다고 이건 내 아이디어라고 딱 못을 박아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제가 가린다고 해서 마술사분들이 트릭을 유출을 못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카피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카피를 하시기 때문에 그냥 카피를 어차피 카피를 당할 바에 저렇게 이상하게 카피를 할 거면 차라리 내가 트릭을 알려주고 할 거면 똑바로 하고 나한테 배웠다고만 해라.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공개를 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카피를 하는 사람들이 그 트릭을 이상하게 해서 그게 까발려지면 제 손해거든요. 네. 제 트릭인데 그냥 따라해 그거 아니고 이거야 할 거면 이렇게 하고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줘 라고 해서 이제 언베일을 내게 됐죠. 그러면 지금 그거 말고 또 렉처를 내실 계획은 없을까요? 그냥 생각 정도만 하고 있고요. 생각 정도만 하고 있고 아직은 이렇게 구체적인 구도를 잡진 않았어요. 네. 행복하게 사는 게 계획이고요. 행복이라는 척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물질적인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마음의 평화도 있을 수도 있고 자신의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행복의 척도가 일단은 마음의 평화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좀 찾고요. 내년에 또 계획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년에 계획하는 일이 또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코로나가 빨리 잡혔을 때 바로 무언가를 시도를 할 수 있고 바로 무언가를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보냈으면 좋겠고요. 얼른 코로나가 잡혀서 다시 일루셔니스트 투어를 해서 멋진 분들과 멋진 공연 그리고 또 제가 했을 때 행복한 일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아르카나를 또 보시는 분 중에 또 김현준 마술사님 팬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네. 팬분들에게 또 짧게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흔한 말이지만 앞으로도 또 좋은 작품 또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아르카나라는 곳에서 정말 빈말이 아니라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또 잡지 메인에 제 얼굴이 또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로 행복하고 기쁜 하루가 됐습니다.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이렇게 또 김현준 마술사님과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이 사람이 왜 피즘 위로고 왜 이 사람이 디 루셔니스트에서 공연을 하는 사람인지를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이 매니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리고 이 김현준이라는 마술사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던 시간인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도 이제 즐거웠습니다. 얼른 코로나 잡혀가지고 좋은 활동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